십이운성의 뜻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은 만물이 땅속에 있을 때 형체가 없는 것과 같이 무념무상의 지극히 정적인 상태이고 또 외부의 충동에 동요하기 쉬운 때입니다. 항상 인정에 흔들리고 변화, 환경,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운을 만나면은 또 근태나 실속이 없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특징이 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자는 정조를 잃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절이 사주 내에 있을 때 어떻게 작용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절이 연애에 있으면은 부모와 조상의 연이 박합니다. 그러니까 월조에 있으면은 형제이잖아요. 형제가 고독하고 또 매사 손실이 많으며 육친의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일주에 있으면은 부부덕이 없겠죠. 자기 자신이 주관이 약해가지고 항상 주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집에 철을 두고도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호색으로 인해 가지고 망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주에 절이 있으면은 자식과의 인연이 없겠죠. 그 인연이 나쁘다고 봅니다. 육친으로 판단을 하면은 재성이 절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처의 질병이나 사별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성의 절이 있으면은 남자는 자식한테 문제가 있고 또 여자는 남편이 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명예에는 불길하겠죠. 인성의 절이 있으면은 인성은 어머니에 해당되니까 어머니하고 인연이 박하고 또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급의 절이 있으면은 형제덕이 없고 일찍간 형제가 있거나 또 형제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식상이 절이 되면은 첫째는 먹고 살기가 어렵겠죠. 또 활동에 장애가 많고 여자는 자식 두기가 어렵습니다. 식상은 여자한테는 자식이기 때문에. 태의 특징은 태는 수태하고 같죠. 관련되죠. 그래서 첨지 만물이 엄난 교접하여 땅에서 새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임을 싫어하고 이상주의적이고 또 약하고 의타심이 강해 색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사색이나 지능, 능변, 변덕, 연구, 기억력 등 우수하나 활동이나 처세술은 끝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보통 유머를 잘 쓰며 전통 가업을 급변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태는 생명을 태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화초, 종자, 묘목 등에 취미가 있고 직업으로는 산부인과나 타가소, 화원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전의 판단법은 연주에 태가 있으면은 부모에게 변화가 있고 조상은 발전하였습니다. 또 월에 있으면은 청년기에 직업을 많이 바꾸거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일주에 태가 있으면은 어릴 때 허약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건강합니다. 또
항상 유시무종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시주에 태가 있으면은 자식은 부모 의사하고 반해가지고 가업을 돌보지 않고 다른 업을 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자, 육친으로 판단하는 법은 재성에 태가 있으면은 처가 잉태할 수 있고 또 재산이 늘어납니다. 관성에 태가 있으면은 자식의 잉태나 공직자는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성에 태가 있으면은 학문 발전이나 연구 생활에 진전이 있습니다. 비겁에 태가 있으면은 형제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식상에 태가 있으면은 의식주에 어려움이 많고 재산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지의 특징은, 자, 양이란 외부적인 투쟁 없이 태중에서 안정과 보속에 양육됨을 비유할 수 있으므로 양자나 분과 발전, 생란, 건실, 교육, 팔방미인경이고 낙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또 식물, 사육, 고아원, 요양원, 양로원 등의 그런데 관심이 많고 적성에 잘 맞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사전의 판단법으로는 연애 양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양자로 가거나 본인이 양자나 분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에 양이 있으면은 중년에 호색으로 파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에 양이 있을 때 어릴 때 생모가 아닌 자에게 양육될 수가 있고 또 양자로 갈 수 있으며 호색으로 부부 관계가 불길할 수 있습니다. 시주에 양이 있으면은 늙어서 자식덕이 없습니다. 육친과의 판단법은 재성에 양이 있으면은 연이나 월이 간지가 재성이면은 조부모나 부모가 양자이고 월이나 일주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 손에서 양육이 됩니다. 인성의 양이 있으면은 편인이면은 계모의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겁의 양이 있으면은 이복 형제가 있고 또 형제들은 착합니다. 식상의 양이 있으면은 식신이면은 가축 사육으로 성공할 수 있고 상관이면 조모가 자신을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장생의 특징은 12운성 중에서 가장 힘있고 청결함이 있습니다. 아주 바쁘죠. 또 탄생의 별이라 하여 개척, 창조, 발전, 은혜, 수복, 또 유화, 감각적이고 유약의 특징이 있으며 통솔력이 좀 약합니다. 장생기는 학당성이기 때문에 개척자나 발명가, 학문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사전의 판단법으로는 연주에 장생이 있으면 조상이 아주 잘 살았겠죠. 복록이 정진하였다고 봅니다. 반면에 형충이나 공망이 되면 없어지게 되겠죠. 월주에 장생이 있으면 부모 형제의 덕이 있고 또 인덕이 있으며 윗사람을 또 자기 자신은 잘 모십니다. 일주에 장생이 있으면 부부운이 좋으며 장자가 아니라도 부모 유산을 받으며 은행이 온화합니다. 그리고 또 장수하는 운입니다. 시주에 장생이 있으면 자식이 귀하게 되고 덕이 있으며 자신은 말년에 발복을 할 수 있습니다. 육친과의 판단법으로는 재성에 장생이 있으면 식상 위에 있으면 최고의 길성으로 칩니다.
관성에 장생이 있으면은 명예 그리고 직장운이 길하고 자식은 얻으며 여자는 좋은 남편과 인연이 있습니다. 인성에 장생이 있으면은 인수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이름이 나고 편인은 또 인기가 상승을 합니다. 비급의 장생이 있으면은 형제자매가 모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식상이 장생이면은 의식주 또 문화 혜택이 있으며 가업이 아주 번창할 수 있습니다. 자, 목욕의 특성은 목욕살은 원래 함지살, 욕폐지라고 하죠. 그래서 색욕과 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실패, 노고, 변덕이 심하고 또 회의적이며 낭비나 주색, 방탕, 구설, 천방지축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흥이나 연극, 오락을 즐기고 반면에 외교적 소환이 기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전의 판단법은 연주에 목욕이 있으면은 집안은 좋으나 조상이 주색으로 탕진하여 빈궁하게 살아갑니다. 월주가 욕지면은 모친이 재치를 하거나 또 가정환경이 불미하고 부부연이 바꾸고 장자의 덕이 없습니다. 일주가 욕지 같으면은 부모 덕이 없고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고 자기 자신은 주색 풍파를 조심해야 되고 반면에 사교성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시주에 욕지가 있으면은 처자덕이 없고 말년이 고독합니다. 자, 육친과의 판단법은 재성이 욕지와 같이 있으면은 가산탕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관성이 욕지와 같이 있으면은 편관은 직업에 대해서 애로가 있고 남자는 자식이 낭비벽이 있으며 여자는 남편이 주색을 밝힙니다. 인성에 욕지가 있으면은 어머니가 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이 욕지면은 형제자매 등이 주색으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식상이 욕지면은 여자는 자식이 주색으로 가산 탕진하고 본인은 또 호색하게 됩니다. 이 관대는 허리띠를 두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고 고통을 인내하고 부정과 불의에 대항하여 명예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성공이나 출세의 욕망 그리고 고집불통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실업가나 관리, 군인, 학자, 종교인 등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사전의 판단법은 연주에 관대가 있으면은 명문가 출신의 집안이고 또 조상의 유산이 있고 일찍 출세를 할 수 있으며 늙어서는 재혼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월주에 관대가 있으면은 개성이 강하며 끈질긴 집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일주가 간되면은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공명을 얻을 수 있으나 또 부부궁이나 주소 변동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시주가 관되면은 자녀가 발달하고 자식덕이 있습니다. 자, 육친과의 판단법은 재성에 관대가 있으면은 가산이 늘고 가정을 처가 주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관성에 관대가 있으면은 시어머니 있고 관직에는 승진이 빠르고 고위직에 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관되면은 기의 발달이 있거나 반면에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여자는 자식의 재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급이 관되면은 형제 중에 관직 질출자가 있거나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관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상이 관되면은 식신은 어식주니까 어식주가 풍족하고 상관은 남자는 관직 박탈되고 여자는 부부 이별이요 또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거나 남편 하는 일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록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근록은 녹은 복록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일한 만큼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정과 불의를 배척을 하고 공명정대 그리고 공사가 분명하며 책임의식이 아주 뚜렷합니다. 자, 사전의 판단법은 연주에 근록이 있으면 선대가 아주 번창하고 또 부친이 자수성가를 하였다고 봅니다. 월주가 근록이면은 형제가 자수성가하고 또 자기 자신은 주관이 강하여 고집이 아주 셉니다. 여자는 대부분 경제활동을 합니다. 일주에 근록이 있으면 독립심이 강하여 성공을 하나 부부관계는 좀 원만하지 못합니다. 또 남자는 장자 역할을 하고 중년 전 발복을 하면은 중년 후에 어렵고 초년에 고생을 하면은 중년 이후에는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또 여자는 남편이 작첩을 하거나 혼자 되기 쉽고 생활전선에서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시주가 근록이면은 자손이 발복하고 자기 자신은 말년운이 아주 좋습니다. 자, 육신과의 판단법은 재성이 근록이면은 재물이 풍족하고 공직 생활은 아주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관성에 근록이 있으면은 고위직으로 진출하여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인성에 근록이 있으면은 학문에 아주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에 근록이 있으면은 관록의 형제가 있고 희신이면은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식상이 근록이면은 의식주와 공직이나 직장 생활에 발전이 있습니다. 또 제왕, 이 제왕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제왕이기 때문에 지배력 또는 군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굴의 정신과 강인한 의지, 또 강자에 대한 반항심, 정의, 독립, 두령, 왕비, 그리고 헌신, 투쟁, 솔선수범 등이 특징입니다. 직업으로는 군인이나 법관, 의사, 또 도살이나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는 등의 기질이 있습니다. 사전의 판단법은 연의 제왕이 있으면은 선대가 명문 집안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비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월주가 제왕이면은 타인을 무시하고 고집이 세며 독립심과 수완성이 뛰어나 두렵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 형제의 연이 아주 박한 편입니다. 일주가 제왕이면은 부모나 부부와의 인연이 박하고 여자는 사회활동을 합니다. 시주가 제왕이면은 자녀가 발달하고 말년이 좋으며 학문 탐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육친과의 판단법은 비급의 제왕이 있으면은 아주
너무 강해서 몸이 상할 수 있고 또 재혼하거나 자신과 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제왕이면은 근위의식이나 살생직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인성이 제왕이면은 학문이나 예술, 체육에 재능이 있고 또 어머니도 아주 현명한 분이십니다. 비급의 제왕이 있으면은 신약자는 형제나 친구의 도움이 있을 수 있고 신강자는 형제나 친구의 덕이 없습니다. 자, 식상의 제왕이면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며 또 의약업이나 식품업에 인연이 많습니다. 이 상관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 남이 나를 해칠 수 있습니다. 또 여자는 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새는 아주 약한 기운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독을 좋아하고 또 안정을 위주로 홀로 모험심을 피하고 내실을 귀하여 보수적이고 또 평화적 타협심이 풍부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새에 해당되는 육친은 쇠약해지죠. 건강이 안 좋겠죠. 새와 관련된 직업은 행정직이나 교직원, 연구가, 또 발명가, 사색과, 고리대금업이나 종교인, 의사, 또 근모술수와 관련된 일, 기술 방면에 아주 뛰어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사전의 판단법은 연주가 새이면은 선대가 몰락하 있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두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월주가 새이면은 부모 형제 운이 약하고 또 청년기에 어렵고 남을 도와주다 손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일주가 새일 경우에는 경제적이고 조용한 운세입니다. 특히 보정을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여자는 현모양처나 갑진, 경술, 신미 이런 부부운이 불길합니다. 시주가 새일 경우에 자식들이 없으며 자녀로 인해 걱정이 많고 말년은 공고합니다. 육친과의 판단법은 비급의 새가 있으면 주변 배경이 몰락하고 형제가 쇠하여집니다. 재성의 새가 있으면 재산이 줄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관성이 새이면 명예가 하락하고 자녀가 약하여 기운이 쇠해진다. 재성의 새가 있으면 본인이나 어머니가 어질고 착하나 심약한 체질입니다. 식상의 새가 있으면 활동이 저조하고 사고력이 약한 편입니다. 자, 다음에는 병지에 해당해요. 병지는 아파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런 운이죠. 반면에 남의 호감을 받게 되는 풍류인이고 환상가, 그리고 공상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명예에는 별로 취미가 없으며 모순되고 건실, 허약, 비애적인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만능제주인이며 작가, 교직원, 철학인, 연구 발명가, 설계사, 참모, 기사, 간호사나 약사, 구류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병지와 같이 있는 육친은 쇠약해지고 또 병난을 겪으면서도 세상도 쇠락해지는 그런 운입니다. 사전의 판단법은 연애 병이 있으면은 선대 공공하였고 또 어릴 때 건강이 아주 약했습니다. 월에 병이 있으면은 부모 형제나 가정이 좋지 않았고, 청년기에는 시하고 아주 병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주에 병이 있으면은 다정다감하고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또 부모와 처덕이 박합니다. 시주에 병이 있으면은 자식 근심이나 말년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판단하는 법은 재성의 병이 있으면은 처의 몸이 안 좋거나 재물운이 아주 약합니다. 관성의 병이 있으면은 자녀가 잔질이 있거나 신분이나 지위가 미천합니다. 인성의 병이 있으면은 부모 덕이 없습니다. 직업이 병이면은 형제 자매 질병이 있고 또 식상이 병이면은 식도와 관련된 질병이나 병약하죠. 그리고 자식도 허약하겠죠. 다음은 사지. 이 사지의 특징은 사는 만물이 병들고 사람의 수명이 대해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품이 고요하고 자성이 담백하며 정직, 근면, 노력형이고 매사 순종하고 복종하며 인자하여 동정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직업으로는 학자나 연구가, 발명가, 그리고 종교인, 문예작가, 기획조명, 기능설계, 또 효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사와 같이 있는 육친은 인연이 박하고 일찍 사별하거나 몸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의 판단법은 연에 사가 있으면 선대가 아주 빈천하였고 월에 사가 있으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하고 자기 자신은 고독합니다. 일주에 병이 있으면 어려서 큰 병을 앓거나 처에게 질병이 있거나 처덕이 박합니다. 시주에 병이 있으면 자식 얻기가 어렵고 자식 때문에 또 근심, 걱정이 빈번합니다. 육친과의 판단법은 재성이 사면은 가산이 몰락하고 관성이 사면은 명예가 훼손되며 여명은 남편과 생리 사별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사면은 모와 인연이 박하고 학문이나 결단력이 약합니다. 비급의 사가 있으면은 형제 자매의 발전이 없거나 일찍한 형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상이 사면은 의식주의 어려움이 많고 재산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묘에 해당이 됩니다. 특징이 보여주면 창고 또는 묘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저축의 신입니다. 그래서 매사 침착하고 건실하며 낭비와 허례의식이 없는 실질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수전노의 특성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그런 기질이 있겠죠. 매사 끌어모으려고 하고 인색하며 또 종교인, 학자, 미술가, 은행, 금융인, 장의사, 창고인, 보관업, 계리사, 전당포 등의 직업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또 해당되는 육친과 인연이 박하고 생활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일찍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의 판단법은 연주가 묘지이면 조상의 선산을 잘 보살피고 월주가 묘이면 부모 형제나 처와 인연이 박하고 또 타인으로 인해 가지고 낭비가 심한 편입니다. 일주가 묘이면 처와 인연이 박하고 또 부모 형제와도 인연이 박하고 또 이사를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주가 묘에 해당되면 자식 근심이 있거나 자식이 신체가 아주 허약합니다. 육친과의 판단법은 재성에 묘지가 있으면 현금 축제를 하여 돈이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는 수준노에 해당이 됩니다. 인생의 묘가 있으면 조상의 음덕이나 윗사람의 혜택을 받고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인생의 묘가 있으면 부모와 연이 적고 학업 중단이나
전학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비급의 묘가 있으면 안정된 형제가 있고 모르는 사이에 이복하거나 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식상에 묘가 있으면 학예나 기회로서 명성은 날리나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